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문제는 수학 2 미분과 적분 영역에서 함수의 그래프와 극값, 여러 가지 적분법, 극값의 판별법, 정적분에 관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후 문제는 수학 1, 수학 2 미분과 적분의 영역에서 함수의 극값,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 정적분의 성질,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으로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전, 오후 문제는 각각의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첫 번째 문제는 논제 1, 논제 2, 논제 3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논제 1, 논제 2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문제부터 한번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전 문제 1, 먼저 제시문부터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4개의 이제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0이고 x = a 좌우에서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혹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가 x = a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 경우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경우는 등비 급수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문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등비 급수의 절대값이 1보다 적다면 수렴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합은 1-r분의 a라는 내용으로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하고 라의 내용은 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다의 내용은 치환적분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시문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라의 내용은 두 함수에 관련돼서 부분적분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어져 있는 제시문들을 충분히 잘 이제 숙지하시고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각각의 문제 1을 해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전 문제 1에 대한 논제 1 그리고 논제 2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은 논제 1, 논제 2, 논제 3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논제 1과 논제 2는 다음에 주어져 있는 함수에 의해서 문제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그 fx는 다음의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더라 하는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논제 1을 한번 살펴보면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한 개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4. 이런 경우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는 함수 fx에 정의되어지는 a 값을 결정을 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1번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논제 2의 내용은 직선 y는 a제곱 x-k 그리고 함수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k라고 설정을 한다면 fx가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fx하고 gk 사이 관계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함수의 함수값을 결정을 하라 하는 내용이 논제 2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하셔서 해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제 1의 해설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fx-3, 그다음 fx-3, 그다음 fx 플러스 3, 그리고 다음처럼 이제 0이다는 내용이 주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각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은 3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3이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다음처럼 3차 함수의 그래프 유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유추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 맨 마지막에 요 3차 함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그 함수를 특별하게 a0 함수라고 이제 설정을 한다면 그 a0 함수는 a 값이 양이기 때문에 이 점이 마이너스 a, 이 점이 a가 되어서 결국은 그 a0 함수는 다음에 이런 함수처럼 이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논제 1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논제 1의 두 번째 조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이제 24라는 내용이면 함수 fx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fx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갔을 때 플러스 무한대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결국은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 합이 24라는 사실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fx의 양 끝점에서는 플러스 3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3인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3인 경우, 그리고 그거에 각각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3이고 플러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3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또 첫 번째 조건이 얘의 이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제 한 개라고 했으니 결국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한다면 f0 요 그래프의 이제 최대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 최대값이 이제 3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0의 극대값이 이제 3보다 크다 하는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f0의 이제 극대값은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함수 fx의 최대값이 되어서 결국은 함수 fx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극대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얘의 극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이 점에서 이제 극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극대값은 9분의 루트 3a 3승이 되어서 이 점이 이제 f0의 극대값이면서 fx의 이제 최대값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이제 24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대값은 최대값 fx의 최대값은 결국 9분의 루트 3a 3승이 되어질 거고 최소값은 앞에 얘기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 케이스가 되어서 결국은 두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24가 된다는 결론에 이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a 값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a 값은 3 루트 3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논제 1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제 2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앞에 설명을 드린 대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논제 2에 실수 k에 대해서 gk라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직선 y는 a제곱 x-k라는 직선과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이제 gk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a 제곱이 당연히 이제 a도 0보다 크지만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양수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함수 fx에 따라서 이제 gk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조건을 한번 잘 살펴본다면 그 k 값에 따라서 gk 값에 k가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k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두 극한의 차가 우리가 2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 k 값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의 gk 값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이제 함수 fx에 따라서 먼저 결정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f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접근했을 때 fx의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접근했을 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 f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플러스 무한대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k값이 여기 있다면 그 k값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k값이 이렇게 간다면 그 직선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직선의 그래프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주어져 있는 곡선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얘가 무한대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의 값은 얼마냐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플러스 무한대의 k 값이 이제
간다면 그때 직선은 이런 모형으로 이제 생기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 이 직선은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제 만나게 되어서 K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은 이제 한 점이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따져본다면 예를 들면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K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어서 여기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K 값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런 경우가 되어서 결국 K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결국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는 플러스 3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가야지만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이제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K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접점이 없어서 그게 극한값은 0이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K값이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면 걔는 이런 방법의 극한값에 따라서 요 직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걔는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3인 경우는 각각의 접점이 있고, 그리고 요 점과 다시 얘가 이제 만나기 때문에 결국은 K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GK 극한값은 이제 2라는 사실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이제 먼저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의 내용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GK의 극한하고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GK의 이제 극한을 계산하면 그거의 차가 2라고 했으면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고 이제 살펴보면 결국은 네 번째 조건이 이제 그런 경우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경우에 의해서 함수 fx의 대체적인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본다면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3인, 그렇죠? 이런 이제 상수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x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이거나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는 내용을 이제 로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대체적인 이런 그림으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이면 이런 그래프 형태로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 무한대라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져 있느냐 하면 뒤에 마이너스 a가 이제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a인 경우에 대해서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세 점이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k가 이제 마이너스 3인 경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a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직선의 폼은 이런 폼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곡선과 이제 만나는 점은 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a에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요 직선은 얘 접선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제 접점이 되어질 거니까 우리의 함수는 두 가지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 혹은 플러스 3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얘가 1번이고 얘가 만약에 2번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만약에 2번의 경우는 그래프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걷는다면 그러면 요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g의 마이너스 a는 2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위배된다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테니까 요점에서 접선을 우리가 걷는다면 한 점에서 만나고 또 요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요 위에서 또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때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g가 마이너스 a의
경우에 대해서는 세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값은 이제 이런 경우가 될 테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fx를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그래프는 이런 형식의 이제 fx의 그래프가 될 거다고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인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제 이런 유형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그 세 번째 조건을 또 한번 우리가 따져서 본다면 실수 t가 열린 구간 0에서 a 사이, 즉 요 사이에 이제 이제 t 값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겠죠. 요 구간에서 어떤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하면 ft 플러스 fm 마이너스 t, 즉 얘가 t라면 마이너스 t는 이제 그게 여기가 마이너스 t 값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에서 얘의 함수값하고 그다음에 얘의 함수값에 두 개의 합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음수가 되어져야 되더라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얘는 원점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값이 요 값보다는 당연히 이제 더 이제 적어야지만 두 개의 합이 이제 음수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처럼 위에 볼록한 이런 모형이 아니고 중간에 조금 더 이제 절단이 필요한 그런 함수이어야 되더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의 그래프 유형을 가지더라. 그래서 그래프 유형은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이제 fx를 결정하면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일 거다고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조건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모든 점의 x 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들은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최소 x 좌표라는 것은 결국 요 점이 되어서 요 점의 값이 x 좌표가 얼마라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이 점이 마이너스 3이 값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 점은 y는 다시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결국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점이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되어서 그러면 이 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이퀘이션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더라.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인 조건을 만족해주는 a 값을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a 값은 이제 루트 7이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 a가 루트 7에 따라서 결국은 요 경우의 함수로서 우리가 이제 fx를 정확하게 이제 다음처럼 이제 기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만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본다면 어렵지 않게끔 기술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유추한다면 그 a가 루트 7이라는 그 조건에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 루트 7 그리고 f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그리고 f의 2 루트 7 값을 우리가 실제로 함수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 함수값의 합은 결국은 21 루트 7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논제 2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제 2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1의 논제 3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제 3은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다음에 정적분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3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논제 3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an이 정적분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그 an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an 값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요 급수 형태의 이제 형태로 집어넣어서 결국은 주어져 있는 급수를 이제 계산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an 값이 뭔가를 이제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안의 내용을 잘 이제 살펴본다면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게 an 값을 결정하는 이제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환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 치환으로부터 다음에 조건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의 적분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폼의 이제 적분의 형태로 이제 치환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적분법에 의해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파란색 박스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적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네요. 이 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분 적분법을 활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폼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AN 값을 우리가 결정하면 그 AN 값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이제 AN 값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AN 값이 N 값이 2n일 때 2n-1대를 이제 대입해서 그 식을 정리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되어서 등비급수 형태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는 제시문에 어떻게 그 합을 구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져 있으니 그 제시문을 잘 활용하셔서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논제 3에 대한 이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논제 3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1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는 문제 2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시문을 본다면 제시문은 3개 이제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f'이 0보다 크고 f'이 0보다 적은 경우에서 fx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두 함수의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 나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미분 가능한 두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의 부분 적분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시문 나에 다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제시문들을 잘 숙지하시고 그 3개의 제시문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문제 2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의 첫 번째 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제 1에 들어가기 전에 이계도 함수 fx가 있고 이계도 함수를 갖는 fx가 있고 그리고 함수 fx는 다음에 이제 4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이런 4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고 이런 이제 조건을 만족했을 때 논제 1의 내용은 뭐냐 하면 gx 함수를 sin 2x라고 이제 한다면 자연수 n에 따라서 열린 구간 0에서 n파이 그리고 함수 fx, 그 fx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fx이고 gx는 sin 2x 두 함수의 합성 함수의 미분이 0보다 크다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다 이제 만들어서 그 x값을 다음에 구간의 합으로 이제 집합으로 표시를 했을 때 그 구간들의 이제 차의 합을 구하는 게 밑에 제시되어져 있는 이 파트가 되어집니다. 그 파트의 결과가 2분의 5파이가 되어지는 그런 n값, 자연수 n값을 결정을 하시오 하는 내용이 논제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kx를 두 함수 fx, gx의 이제 합성 함수라고 본다면 kx는 f의 sin 2x가 되어서 k를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다음 같은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결국은 k 프라임 x의 내용은 sin 2x하고 코사인 2x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sin 2x하고 코사인 2x는 둘 다 이제 주기가 파이인 이제 그런 이제 함수다는 내용이 되어서 결국은 k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걸 구하기 위해서는 한 주기 그렇죠? 열린 구간 0에서 파이의 주기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f 프라임 파트하고 코사인 파트가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각각이 0보다 적거나 그래서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각각의 f 프라임의 사인 파트가 0보다 큰 경우 그다음에 코사인 2x가 0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 본다면 조건 1은 fx의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증가하고 열린 구간 0에서 1에서는 감소한다고 했으니 결국은 f 프라임 사인 2x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사인 2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이제 이를 조건을 만족해주는 x값을 구간을 구하면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코사인 2x가 양수가 되는 구간을 구한다면 어렵지 않게끔 그 x의 값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1을 이제 활용해서 두 번째 경우 f 프라임 사인 2x가 0보다 작은 구간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인 2x가
0과 1의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과 그다음에 코사인 EX가 0보다 적다는 이 조건들을 이제 활용한다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주는 X의 구간은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더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끔 그 내용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으니까 자세한 계산은 이제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열린 구간 0에서 파이에서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구간이거나 이제 요 구간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요 구간이 이제 만족을 하니 그거에 대한 이제 합 T2-T1, T4-T3의 합을 계산하면 걔가 각각이 4분의 파이만큼씩 이제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의 두 개의 합은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0과 파이 사이에 두 개의 이제 구간이 나와서 걔 합이 2분의 파이가 되어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구간은 2분의 5파이가 되어질 테니까 2분의 파이가 5개가 있어야지 2분의 5파이가 되어질 테니까 결국은 열린 구간이 주기가 0에서 파이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그게 5파이가 되어야지만 2분의 5파이의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n의 값은 5다는 결론으로 이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논제 1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논제 2를 이제 살펴본다면 h 함수가 다음처럼 이제 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fx는 앞에 이제 주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fx고, 그리고 hx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이제 정적분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다음에 정적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정적분의 값을 결정을 하시오 하는 게 논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제 2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fx 조건들을 좀 활용해서 이 부분을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논제 2의 해설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건 2의 내용은 f의 마이너스 1 그리고 f의 1의 합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다음에 이제 조건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건 4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곡선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제 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점을 지금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인데 그 f의 마이너스 1을 뭘로 대체할 수 있냐면 이 점은 마이너스 2의 f의 1로 이제 대치가 되어서 결국은 두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의 1이고 그리고 1,1f의 1로 이제 지나는 직선 LX를 구하는 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X는 어렵지 않게끔 이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과 그리고 앞에 조건을 만들기 곡선에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이네요. 세 번째 조건을 한다면 이 구간 내에서는 모든 x에서 f의 이제 이계도 함수가 이제 0보다 적다고 했으니까 fx는 이제 위로 볼록한 그런 이제 fx의 모형을 가질 수 있어 왼쪽에 있는 이제 이런 모형의 함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그리고 곡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곡선이 이제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가 이제 3이라는 그 사실을 활용한다면 결국은 이런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LX가 뭘로 이제 대체시킬 수가 있냐면 F1X로 이제 대체시킬 수 있어서 결국은 3이라는 내용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얘가 이제 3이라는 이제 결론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논제 2의 hx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가 되어질 테니까 만약에 x값이 1이라면 즉 f1이라는 거죠. h1이라는 거죠. 그래서 h1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조건에서 3이라는 결론에 얻을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x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제 정적분이니까 얘는 당연히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h1 값은 3, h의 마이너스 1은 이제 0이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hx, sin x, dx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록색 박스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hx, sin x, dx를 조금 이제 변형을 통해서 hx, cosine x
그러면 그게 sin x와 같기 위해서는 cosine x분의 sin x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나면 요 hx cosine x를 이제 하나의 이제 함수로 이제 보고 부분 적분법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 요거와 이 부분은 뭐가 되어지느냐면 마이너스 ln 코사인 x가 되어서 그 부분을 이제 부분 적분법 해서 그리고 요에 이제 미분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분 hx sin x dx는 초록색 박스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적분의 hx sin x dx를 부분 적분법에 바로 도입을 한다면 얘 이제 적분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hx의 미분은 앞에 우리가 hx의 정의에 의해서 걔를 우리가 hx를 미분하면 바로 f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적분법을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똑같은 hx sin x의 적분의 결과는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를 잘 살펴본다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정적분 형태가 되어서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걔의 이제 적분은 뭘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면 얘와 얘로서 이제 대치가 되어지는 거죠. 즉 얘로 대체되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는 h 함수하고 코사인 로그 함수가 이제 같이 섞여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h의 1, h의 마이너스 1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h1하고 h의 마이너스 1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 부분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이런 노란색 박스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활용해서 대입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렵지 않게끔 다음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논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논제 2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전 문제, 문제 1, 문제 2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후 문제, 문제 1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문부터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오전 문제와 같이 오후 문제도 이제 제시문이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첩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x = c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면 f'c가 0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는 등비 수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라는 닫힌 구간에서 정적분과 급수의 합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제시문 라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시문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fx가 지금처럼 이제 이런 형태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gx 함수는 마이너스 fx로 주어져 있어서 지금처럼 이러는 게 이제 y는 gx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두 곡선에서 둘러싸인 도형을 r이라고 하면 r의 둘레를 우리가 s라고 하는 거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s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x는 두 개의 교점이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이 이제 교점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 점들 중에 한 점을 우리가 A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A를 선택한다면, 한 점은 A점, 얘를 고정을 시키고, 다른 한 점은, 첫 번째 점은 이제 GX에 이제 있겠죠. 이 점을 우리가 이제 B라고 설정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이 있겠죠. 그죠? 그 선분을 꼭지점으로 하고, R에 포함되어지는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제 A, B, A하고 B는 앞에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이고, 그럼으로써 B1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B1을 선택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어떤 선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느냐 하면 AB 선분을 가지는 그런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값을 계산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두 점을 A는 고정을 시키고 B1을 선택을 해서 A하고 B1을 선분으로 하는, 그리고
S에 한 점을 찍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또 다른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B2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B1, B2를 이제 설정할 수 있고 B3도 만들 수 있고 계속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크게끔 해주는 방법으로서 각각의 BN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BN의 X 좌표를 이제 AN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 자, 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제 1이라는 것은 B3, 세 번째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B1을 이제 설정하는 그 B1의 X 좌표를 이제 결정을 하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논제 1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점이 있는 거죠. A점 그리고 B점은 여기 이제 주어져 있을 거고요. 이 점이 이제 B점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있고 그러면 요 직선을 가지고 곡선 위에 그렇죠? 임의의 점들을 찍는 거죠. 찍었을 때 요때 이제 초록색 부분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이 점을 찍었다면 빨간색의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파란색을 찍었다면 파란색의 삼각형의 넓이 이런 삼각형들 중에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어떤 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밑변은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은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이제 곱하는 거니까 삼각형 밑변이 고정이 되어져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높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설정하는 방법이 되어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밑변 요 변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점이라는 것은 요 곡선 위에 접선의 접점, 요 점이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이제 B1점의 점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삼각형을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제시되어져 있는 것은 그 B점은 G에서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1이라는 것은 F에 있고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설정한다면 B2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제 설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패턴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n이 홀수면 bn은 이제 fx하고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고 n이 짝수면 걔는 gx하고 이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논제로 돌아가서 논제 1은 세 번째 좌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좌표의 꼭지점이 세 번째 좌표의 x좌표가 18분의 1로 주어져 있다면 18분의 1로 주어져 있다면 그 세 번째 좌표는 결국은 홀수이기 때문에 fx 위에 있는 점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예를 들면 a의 3라고 이제 주어져 있다면 요 a의 3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직선에 하고 평행한 거니까 그러면 요 직선에 두 점을 지나는 접선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A3의 미분 계수값하고 얘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A2의 A하고 B2의 이제 기울기하고 기울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점하고 그러면 얘하고 만나는 대칭되는 지금 요 점이니까 그 fx에서 A3에서 미분 계수값하고 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하고 같다는 여기가 지금 A의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fx가 우리가 주어져 있으니 그 fx를 미분을 통해서 A3 좌표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4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 식하고 마이너스 4가 같으니까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A2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시 A2가 결정이 되어지면 다시 B1 값하고 그러니까 A하고 B1 이로 이루어져 있는 선분의 기울기랑 결국은 G 프라임 짝수니까 이제 G의 위치가 있겠죠. 그죠? G 프라임의 A2 값하고 이제 같겠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한다면 실제로 이제
G 프라임 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으니 그 프라임에 마이너스 9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하고 요 사실이 이제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A1 값을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 스텝씩 다운시켜서 각각의 이제 X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게 논제 1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논제 1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논제 2는 수열 AN이 등비 수열임을 이제 참고하라고 했으니 수열 A는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거죠. 그리고 A가 이제 꼭지점으로 하고 R에 포함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이제 구하시오 하는 이제 내용이죠. 이제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꼭지점 A가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고 삼각형 ABC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이제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은 C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스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AB를 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을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점이 이제 B1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삼각형 ABC의 넓이하고 새롭게 찾은 삼각형 AB B1의 넓이하고 계산해 보면 당연히 삼각형 AB B1의 넓이가 이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텝으로 본다면 삼각형 ABN BN 플러스의 넓이랑 삼각형 ABN 마이너스 1 BN의 넓이하고 계산해 보면 당연히 이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계속해서 크게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잡아 나갈 거니까 넓이가 당연히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증가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스텝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논제 2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BN 값이 F에 있을 수도 있고 BN 값이 이제 G에 있을 수 있겠죠. 즉 N 값이 홀수면 F에 있을 거고 N 값이 짝수면 이제 G에 있는데 그러니까 편의상 BN 값이 이제 fx에 있다고 한다면 BN 값이 여기 있다면 A의 BN의 기울기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G에 있는 좌표죠. G에 있는 AN 플러스 1의 미분 개수값하고 이제 같다는 거죠. 즉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GX의 직접 미분해서 A의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한다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이 이제 두 개가 같다는 사실로부터 다음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얻어서 결국은 등비수열 AN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가는 그 삼각형들은 계속 전 스텝보다는 넓이가 크게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1이 이제 0이 아니라면 그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계속 크다는 것은 결국은 AN 값이 이제 계속 커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 AN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AN의 극한을 구해보면 AN의 극한은 어디에 수렴하느냐 하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점은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고정이 되어 있는 A 좌표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극한 값이니까 0, G 제로 0, F 제로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가장 큰 값이 되어질 거고 그 삼각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논제 2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논제 3을 이제 살펴보면 앞의 내용은 이제 AN 값이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A 값이 이제 먼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주어져 있다면 여기서부터 AN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 AN 값이 다시 BN 값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그 BN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3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논제 3에 대한 해설을 말씀을 드리면 논제 3의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첫 번째 A하고 B 두 선분 사이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점은 G에 있는 A1의 미분 개수값하고 이제 같을 수밖에 F에 있는
F에 있는 거죠. F에 있는 미분계수값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미분계수를 실제로 계산하면 요 값이 되어서 요 값은 얘하고 이제 두 개가 이제 같다 하는 그 사실로부터 A1 값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항이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AN의 일반항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이제 대입을 한다면 요 AK 값을 우리가 직접 대입을 하고 그 식을 정리하면 오른쪽에 있는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서 유도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BN의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BN 값을 그 극한에 대입해서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제 식까지 유추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의 이제 합 요 부분들을 정적분의 관계식을 앞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 그 제시문을 활용한다면 요 접수의 합은 결국은 이런 정적분의 폼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된다면 요 적분은 어렵지 않게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요 적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이라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스텝을 많이 하고 중간중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어떤 논리의 흐름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이제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후 문제 1, 논제 3까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후 문제 2 제시문부터 이제 또 제시가 되어져 있네요. 제시문은 세 개의 영역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고 첫 번째는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는 치환적분법, 그리고 세 번째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이 0보다 크고 0보다 적은 경우에 대해서 정각 함수의 경우로서 제시문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제시문들을 잘 활용하셔서 주어져 있는 문제 2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 논제 1은 연속이고 증가한 함수 fx가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내용, 그리고 함수 gx는 다음처럼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다는 그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논제 1, 논제 1은 정적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 인버스 x dx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제시되어져 있는 것은 함수 fx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구하는 것은 f 인버스 x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fx 값을 잘 활용해서 f 인버스 x의 정적분을 이제 계산을 하라 하는 그런 논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fx는 위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니 이 조건을 잘 활용하셔서 f 인버스 x의 정적분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함수가 이제 연속이고 증가하니 그 함수 fx는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논제 1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조건 1에 그 x가 0을 대입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조건 2에 x가 0인 경우를 다시 대입하면 다음에 있는 이 조건의 내용까지 알 수가 있어서 첫 번째 내용하고 두 번째 내용의 연립방정식으로 한다면 f0 값하고 f2 값을 어렵지 않게끔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가 1이라는 그 내용을 두 번째 조건에 하면 여기서부터 f1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다시 활용한다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다음처럼 fk가 k라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가 역함수를 가진다고 했으니 그 역함수의 폼도 fm 인버스의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f 인버스의 4도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정적분을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을 하려고 하니 위의 조건은 다 fx의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문제를 fx 조건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fx하고 f 인버스 x의 합을 요 영역에서 우리가 구간에서 이제 적분을 한다면 결국은 얘는 요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부터 0 그리고 0에서부터 4까지 두 개의 이제 사각형의 넓이의 차가 결국은 요 적분의 결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16.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사각형의 영역이 넓이니까 1, 그래서 그게 차가 이제 15가 되어서 결국에는 요 적분은 1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요 두 개의 함수는 다음처럼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쪼개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궁극적으로 얘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은 얘를 구하는 문제로 대처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의 문제를 fx의 문제로 이제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이 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x에 대한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간을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2에서 4까지 이 부분을 이제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치환적분법을 여기 이제 치환적분법이 사용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치환적분법을 사용한다면 왼쪽에 있는 요 식은 오른쪽에 있는 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서 fx 플러스 2라는 것을 요걸로 대체한다면 요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4까지 fx를 구하는 문제는 0에서 2까지 fx를 구하는 문제랑 이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다시 요 식에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맨 마지막에 초록색 박스에 있는 내용처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개의 구간으로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2개의 구간에서 적분을 하라 하는 문제로 이제 대체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부터 2까지의 이제 정적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먼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주어져 있는 요 구간에 대해서 결국은 요 식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서 fx는 원점의 대칭이다 하는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fx 값은 0이다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로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0에서 1까지 f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의 차가 4분의 5라는 이 조건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의 두 개의 조건에 연립해서 푼다면 결국은 0에서 1까지의 적분값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값을 각각을 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그 앞에 있는 이제 0에서 2까지 이제 정적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구간을 이렇게 쪼갠다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계산이 되어져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건 1을 활용한다면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은 치환적분법에서 이렇게 이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요 f의 x 플러스 2는 다시 얘로 대체해서 쓴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요 사실들을 잘 활용한다면 실제로 이 값을 이제 이런 방법에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서 f의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의 정적분 값은 요 사실이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놓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제 fx하고 f 인버스 x의 전체의 이제 적분은 이제 15라고 했으니까 15와 주어져 있는 요 값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어하는 인버스의 정적분의 결과는 8분의 61이다는 내용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계속해서 조건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해결해서 전체를 풀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문제가 논제 1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제 1의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의 논제 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제 2는 GT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각 실수 T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하나씩만 이제 존재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2의 설명이고 밑에의 조건은 밑에 그림을 우리가 잘 활용해 본다면
gx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gx 함수가 여기 있는 원이 하나 주 있고요. 원 O가 주어져 있고 그 중심이 t, 0인 원이 있으면 곡선 y는 gx와 중심이 t, 0인 원이 점 P에서 만나는 거죠. 지금처럼 P에서 만나면 이 P점에서 는 이제 접점이 이제 같다 하는 사실이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으로부터 이런 B의 최소값을 계산을 하라 하는 내용이 논제 2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논제 2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제 접선을 우리가 이제 gx의 접선하고 원의 이제 P점에서 접선이 같으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처럼 이제 어렵지 않게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의 점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을 놓는다면 그 점으로부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앞에 우리 논제의 내용은 T하고 주어져 있는 어떤 이제 점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제 하나씩 이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점은 T하고 U와의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P점을 지나고 요 접선과 수직인 요 점을 생각하면 요 점은 이제 원점을 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을 우리가 계산하면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gx가 요구란 사실로부터 이런 파란색 박스의 이제 부분으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t 값에 따라서 왼쪽에 하나씩 이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을 hu 함수라고 본다면 hu 함수가 1대1이 되어지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b의 값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런 b 값 중에서 최소값을 결정하는 게 논제 2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hu의 함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지수함수가 들어있죠. 그렇다는 것은 플러스 무한대로 u 값을 보내면 hu 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어질 거고 u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극한값을 구한다면 결국 이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지수함수하고 일차함수의 합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hu는 연속함수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서 플러스 무한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연속함수니까 반드시 x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을 통과한다는 것은 방정식 얘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u는 이제 상수항이 이제 없는 그런 이제 함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 이런 이제 결론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주는 hu가 있다면 그런 hu가 1대1 대응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hu가 1대1 대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당연히 앞의 조건은 함수 h의 함수에 의해서 h'u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u가 다음처럼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b 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b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경우를 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h'u는 지수함수하고 a 값도 양수라고 했으니 얘는 b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값은 모든 실수 u에 대해서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번에는 b가 0보다 적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h'u를 이제 정리를 한다면 다음의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결국은 1-8분의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로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다음에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b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다는 내용으로서 그래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u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리고 b가 음인 경우에 대해서는 b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하는 요 사실로부터 결국은 논제 2에서 이제 찾고 싶어하는 내용은 b의 최소값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최소가 될 수 있는 b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논제 2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문제, 문제 1, 문제 2에 대한 모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전 문제, 오후 문제, 수리 논술 관련해서 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